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하호준이고요. 네, 우선 오늘 커리큘럼은 첫 번째는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코딩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 다음에 CG 작업에서 코딩이란, 그 다음에 코딩의 전과 후, 코딩을 공부하고 났을 때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떨까, 그 다음에 질의응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아까도 봤지만 파이프라인 뭐 TD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원수 봤을 때 처음 들었을 때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할 때 평균의 니즈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제가 설정한 거는 아예 처음이다. 다들 파이썬이라는 게 처음이다. 그래서 공부를 시도해봤다. 옆에서 해본 적은 하는 걸 본 적은 있다. 이제 거기서 시작할 거니까 혹시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질의응답이나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웨비나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코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코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봤기 때문에 이 웨비나에 대해서 참석을 하셨을 것 같고, 코딩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먼저 나오죠.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코드,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셨거나 관심을 가지시거나 주위 분들한테 의논을 해봤거나 했던 분들은 C랑 C++, HTML, 심지어 자바라는 말까지 들으셨을 거고 지금에서는 파이썬이라는 단어의 뜻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는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들여다볼게요. 코딩이란 하나 이상의 관련된 추상 알고리즘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구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 나무위키에 써져 있는 말이고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컴퓨터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죠. 네, 요 말 자체를 보면은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네, 이 말은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이제 검색을 안 해보셔도 돼요. 다 사라지고 제가 생각하는 코딩이란 무엇이냐면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제가 작업을 해오고 그동안 해오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상황도 복잡하고 그러면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심플하게 정리해 나가고 심플하게 해결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해온 경험에서 봤을 때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컴퓨터랑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냐, 왜 대화하는 것이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우선 대화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화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죠? 네, 보통 제가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약간 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랑 대화, 어떠한 게 대화. 지금 저도 대화를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언어라는 게 필요해져요. 사실상 고민해 보면 이 언어는 규칙이고 약속이에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규칙과 약속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 헬로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한테는 안녕, 미국 사람한테는 헬로우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런 언어. 예, 이 언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코딩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녕이랑 헬로 말을 하는데 이것들은 바로 무엇이죠? 안녕이다, 헬로다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주는 것.
한글이랑 영어가 되는 거죠. 중국어 될 수도 있고 일본어 될 수도 있고 프랑스어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해집니다. 그 언어에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 언어에는 각각의 다른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있고 그 이유는 지역별로 나뉘게 되죠. 나라별로. 뭐 사실상 나라별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 나라만 한 언어를 쓰니까 다중 언어를 쓰는 국가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지역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편화됐던 거는 C 언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진화된 게 C++. 그 다음에 저희가 웹사이트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 웹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HTML이라는 언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많이 모르지만 많은 서버 단에서는 자바라는 언어도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바를 접할 기회가 잘 없죠. 그럼 대표적으로 언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파이썬이나 언어를 제일 많이 듣게 되고 저도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언어들은 컴퓨터 공학부 다닐 때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언어들은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파이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파이썬을 만드신 분 자체에서 생각이 약간 세종대왕님하고 비슷했어요. C랑 C++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분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코딩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쉽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게 파이썬은 느려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파이콘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 질의응답 시간에 그 단어가 나왔거든요. 질문이 느리지 않냐고. 근데 이제는 느리다는 얘기가 거의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파이썬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능 면에서. 그런 면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 왔을 때 현대 이 정도의 컴퓨터 발전한 거에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에서는 느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닌 미들급 코딩에서는 파이썬이 충분히 컴퓨터 성능이 올라와서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을 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면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말을 저희가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있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초중고 학생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 어린 아이의 키워드가 왜 중요할까? 어린 아이라는 말의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를 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예, 파이썬이나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될 거고 더 깊게 가자면 언어, 컴퓨터와 대화하는 법, 컴퓨터와 말하는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이 더 적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중점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랑 대화하기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오시는데 뭐 C랑 C++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절대 반대를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C랑 C++ 공부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그 본질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학생 때는 학교라는 강제성을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학위를 받는다, 학점을 받는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그 본질과 나의 재미와 성과를 내기에 너무 어려운 거를 접근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은 저희가 돌이켜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영어를 배운다는데 처음부터 모법책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는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말하는 건데 말을 해야 되는데 문법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할 때 내가 계속할 힘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저희 오늘은 제가 마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야라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드니도 다루고 있고요. 뉴크도 다루고 있거든요. 바이썬으로. 그러면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진행을 합니다. 툴과는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간단하게 해볼 거냐면은 이 지금 선택한 큐브 박스를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옮겼어요. 그러면 큐브 박스를 위치를 옮기게 되는 거죠. CG에서 파이썬이 하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답변을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파이썬 책은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최대한 얇은 거를 보시고요. 최대한 얇은 책을 보시고 중요한 맥락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긴 코드를 따라 치시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게 너무 익숙하죠. 짧은 코드를 계속 해보시고 내꺼화 시키면서 작은 거라도 10줄짜리 코드, 책에 보면 10줄짜리 정도 코드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내꺼화 되듯이. 그냥 당연시화 되듯이. 그게 되신 다음에 100줄, 200줄짜리로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가 문법 공부하던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CG에서 파이썬에 대해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는 한번 간단하게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인데 제가 제일 많이 사실 제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마야에서 작업을 하면 특히 룩데벨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쉐이더에 노드를 되게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쉽게도 뭐냐면 마야가 그것을 잘 진행을 시켜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제 맥락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요 행동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일단 요거 한번 보여다 드리고 여기서 한번 맥락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커브 노드가 리메이크로 되어져 있어요. 마야에서는. 그래서 연결했다가 다시 연결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끊었다가 이렇게 수작업을 하게 되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코드도 내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한 거 어떠한 노드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겠죠? 선택한 거에다가 사이에 넣는 거니까 원래 연결되어 있던 것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파이썬 공부를 할 때 문법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 이유도 더욱 강한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한 5년 전에 먼 지인들하고 이렇게 약간 파이썬 알려주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정리한 건데 이제 이 대화체라는 게 진화를 해서 나온 것들 있죠. 예, 챗 GPT 같은 프롬프트 궁극적으로 할 때는 그 대화의 흐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맥락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시더라도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질문하실 때 그 코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사실상 요즘 세상에서는 크게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어떻게 가야 되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제 사실상 키워드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또 많이 쓰시죠. 보통 파이썬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리거 분들이 파이썬을 참 많이 사용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리거 분들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냥 특별히 그 나누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당연한 거. 그러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으면 조인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절자를 선택하기 좋은 조절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조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에 새로운 거를 조인트를 바뀌라는 거는 수작업으로 바뀌라는 거는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을 특정 규칙에서 찾아서 자동으로 조절자들을 컨트롤러를 들어가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스크립트 딱 넣어주면은 각각의 조인트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조절자들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